예,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력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많은 친구들이 그 자소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력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분들은 이력서야 뭐 그냥 칸에 빈칸 있는 거 채우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력서도 사실은 자소서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특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S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회사들 중에 이력서의 항목이 제일 많아요. 그 항목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 그 항목을 가지고 그걸 점수화해서 서류 전형 통과자를 선정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력서 작성 팁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칸 채우기가 아니고요. 회사를 설득한다라는 관점에서 잘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력서를 가지고 그 대기업의 인사팀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의 적정 스펙하고요. 또 하나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물론 성장 가능성은 나중에 자소서하고 연결이 되지만 이력서는 일단은 그 적정 스펙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제가 그림에 직무적합도하고 품성 가치관이라고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쓰는 항목 가운데 이런 것들은 직무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고요. 이런 항목들은 품성이나 가치관을 판단하는 걸로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내 활동은 사실은 어떤 내용을 쓰느냐에 따라서 직무적합도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품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 세 등분을 제가 해놨는데, 먼저 직무적합도에 보면 그 직무 관련 경력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사실은 만약에 직무 관련 경력이 있으면 업무 수행을 내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가능하면 본인이 지원한 직무랑 연관성이 있는 수행 내용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건 잘 해주시고요. 경력이라는 게 사실은 정식으로 계약을 통해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한 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만약에 이 경력에 쓰시려고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장기간 일했던 알바가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실성이나 책임감 이런 걸 어필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기준은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요즘은 뭐 그 택배 상하차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간이 짧더라도 그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해 봤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얻었는지 이걸 잘 어필해 주시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 봅시다. 하나는 그 지원한 직무랑 연관성이 있는 거면 적극 어필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경진대회 같은 게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을 받았다 그래도 직무 연관성을 어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거 이외에 인성을 어필할 수 있는 수상 경력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 표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의경으로 근무하는데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인성을 어필할 수 있는 거라면 인성 연관성 차원에서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품성 가치관 쪽으로 오시면 존경인물하고 이유는 사실은 S사에 있는 항목인데 이거는 누구를 쓰느냐보다 존경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부모님을 쓰는데 부모님 쓴다고 탈락 안 시켜요. 대신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아버님이라고 쓰면 그 존경하는 이유가 너무 평범한 거 말고요.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 많이 쓰시는 뭐 박지성이나 김연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그 차별성이 전혀 묻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또 하나 여기서 조심할 게 급조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슈가 된 인물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 걸 유의하시면 되고요. 취미와 특기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면접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취미와 특기를 통해서 품성이나 가치관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직장인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걸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취미와 특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게 대내의 활동입니다. 대내의 활동은
이걸 통해서 본인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S사 같으면 4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각종 연수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과정이나 반도체 공정 시습을 했다라 그러면 그걸 잘 적어주셔서 직무 적합도 하고 어필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동아리나 스포츠 활동이나 SNS 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품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했다라 그러면 그것들은 적극적으로 어필해 줘도 되는데, 여기서 동아리하고 스포츠 활동은 아까 그 취미특기에서 왜 그 취미특기에 적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미특기에 뭘 적을까를 고민할 때 이 동아리와 스포츠 활동 연관되는 게 있으면 그 2개를 같이 연결해서 적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목별로 포인트를 가지고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력서가 직무적합도도 어필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낮은 스펙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력서를 통해서도 그 낮은 스펙을 깨부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력이나 자격이나 수상 경력 같은 걸 잘 활용하셔서 낮은 스펙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적합도를 어필하는 데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잘 적어주시고요. 나중에 이력서에서 정말 회사와 직무랑 연관된 중요한 내용은 자소서에 스토리로 가져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이력서와 자소서와 면접이 연결되는 이자면이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면의 시작이 이력서니까요. 이력서와 자소서까지 연결고리를 생각하셔서 이력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무기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